안녕하세요. 즐거운 생활 박태선입니다. 오늘은 5대5 향해 두 번째를 합니다. 그래서 표지 지도도 바꿨어요. 5대5로. 어제까지는 캐나다 전체였죠. 첫 근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한 15분 정도 일찍 올라가는 게 그게 정석인데요. 저는 한 30분 전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게 설명도 별로 없고 질문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보통은 첫 향해 24시간 이내에 그 비상훈련을 하고, 그리고 선장이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라. 왜냐면 배를 처음 타잖아요. 그러면 어, 아무래도 이것저것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둘 다 거꾸로네요. 어쨌든 뭐 물어보지 말라니까 혼자 공부를 했죠. 선박 검사 인증서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연한형 배기 때문에 20마일 이내, 여기 얘기한 마일이 헬이에요. 20헬이니까 대충 한 35km 정도 될 겁니다. 그 이내에서만 향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IMO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국제해양기구로 번역이 되는데, 국제해양기구에서 결의한 뭐 안전이나 화재 진압 훈련 같은 것들이 원래는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비상탈출 훈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아까 여기 보시는 화면이 잠깐 넘어갔네요. 이게 뒤에 터그에서 뒤에 바지선을 끌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지선이 똑바로 오는 게 아니죠. 이게 사이가 케이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 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엔진이 중요하죠. 엔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여기 보면 RPM 40 뭐라고 돼 있네요. Higher 어, than actual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좌현 엔진은 RPM이 예를 들어서 100 RPM이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60 RPM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우연 거는 50 RPM이 높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RPM을 10 정도 차이 나게, 그러니까 우연히 RPM이 10이 높도록 해야 양쪽 RPM이 똑같습니다. R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운전할 때 따지면은 엑셀 밟는 거예요. 엑셀 밟으면 RPM이 올라가잖아요. 그랑 똑같은 건데 오른쪽이 10 정도 높게 해야 좌우로 균형적인 어, 그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오래된 거라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바로 RPM 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RPM이 아니고 이건 피치네요. 아까 여기 있는 게 RPM을 갖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피치입니다. 피치가 이제 여기가 중립이고, 여기서 앞쪽으로 하면 앞으로 가는 기어를 넣는 거고, 이게 뭐 기어 뭐 5단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하면은 후진인데, 후진이나 전진이나 똑같이 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은 앞으로도 일단 중립부터 앞으로 1단부터 5단, 그리고 뒤로도 1단부터 5단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풀 스피드 어헤드, 그리고 하프 스피드, 슬로우, 데드 슬로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의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치도 그냥 4 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냥 요 레버를 미는 만큼 돌아가게 돼 있고, 회전할 때는 거꾸로, 만약 우회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왼쪽 거는 피치를 앞으로 하고 오른쪽 거는 피치를 뒤로 하면 왼쪽으로 돌겠죠. 그 그 뭐죠? 진행력이 반대쪽으로 가니까. 어쨌든 어 엔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조난 신호죠. 조난 신호, 만약 어 조난을 당하면 주위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게 16 번입니다. 5대5랑 국제 항해랑 좀 달라요. 그리고 배끼리 만나면은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로 보면 고장 난 배 못 움직이니까 당연히 비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처럼 견인 등 항로 변경 제한이 있는 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뒤에 바지선을 끌고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하고 있는 배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배보다는 항로 변경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 요트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운행하면서 처음 만난 교행한 배가 바로 이 요트였습니다. 요트 이름이 재밌어요. Life is good. 한국말로 하면 삶은 좋다죠. 그런 배여서 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쪽 배가 비켜 줘야 되거든요. 물론 저쪽 배가 자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비켜야 되긴 하겠지만 요트 같은 경우는 속도도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야 뭐 보통 10 노트 내외로 다니는데 요트는 뭐 한 20-30 노트 이상이죠. 게다가 크기도 작고 그래서 보통은 요트가 비킵니다, 같은 배끼리라 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자습한 걸 더 보면은 삼복 자동 인식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뭔지 이게 요트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터그인지 고장이 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S라고 그래서 automatic identification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자동 인식 장치로 읽으면 훨씬 낫겠죠. 그리고 레이 레이더가 중요하죠. 레이터가 아니고 레이더인데 어쨌든 레이더도 앞에 있는 게 아까 자동 인식 장치는 "나 뭐 고장 났어." 혹은 "나 뭐 터고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 일종의 방송이라고 보면 레이더는 그냥 우리가 레이더 파를 쏴 가지고 반사되는 거로 그게 뭔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서도 인식이 되지만 물론 그냥 위치하고 속도 정도만 인식이 되죠. 이게 어떤 종류의 배라는 건 알 수 없고요. 하지만 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배라고 그래도 자동인식 장치에 없는 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코스트가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동인식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 그 페트롤 그 경찰차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있으면 과속하던 걸 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뭐 막기 위해서 숨어 있기도 하잖아요. 물론 어쨌든 레이더는 모든 걸 뭐 감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선박 인식 장치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자지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위에 뭐 섬이 있는지 육지가 있는지 그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너무 낮은 우리 배가 3 미터 정도 깊이인데 예를 들어서 2 미터 되는 데로 가면은 좌출당하겠죠. 뭐 그런 것들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끌고 있는 향유했던 터그는 460 톤급인데 보통 바지는 5,000톤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거를 끌고 다녔고 진소를 뭐 한 1953 년이니까 60년 70년 가까이 됐죠. 길이는 35 미터고 폭은 6 미터 그리고 깊이는 3 미터짜리 그런 배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다음 카페에도 역시 정리를 했고요. 다행히 다음이 뭐 그 카카오로 하라고 그러는데 카카오라는 걸 실제로 뭐 이동 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는데 똑같이 다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카페 421 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좀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